어제 연휴 마지막 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이 분위기가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을 막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죠, 온라인에서. 왜 윤석열을 총장 임명했냐, 수박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진짜 숟가락 하나라도 더 이렇게 힘을 모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잘못되어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계속 준동할 거니까. 네. 그런데 두 상징적인 인물이 만나는 거에 대한 저는 기대, 축복.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자, 근데 어저께 문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에 대전 현충원을 갔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진 잠깐만 보시면 일단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그리고 최병 묘역을 참배했는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란을 일으킨 것도 군이거든요. 윤석열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이 군을 신뢰합니다라고 하고 대전 현충원에 참배를 하는데 저런 모습이 저는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문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대전 현충원 들려가지고 우리 군에게 일부 정치군인들이 계엄에 내란에 동조는 했지만 나머지 일반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 사병이라고 부르는 국군 장병이라고 할 때 대다수의 사병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군 인력들의 소극적 대처가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하고 결합해가지고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그 항상 비판하는 그 똥별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이니까 뭐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진짜 이번에 그 배신한 계엄에 가담했던 그 배신한 그 별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뻔히 보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참모들, 참모들도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정말 하루에 300km씩 진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스탈린이 소련을 처음 장악하고 나서 군부를 불신해가지고 군부에 있는 주요 지휘관들 다 숙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군의 실질적 능력을 저하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나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최일선에 투입됐던 707 특수부대 전사들 이 사람들 사실 잘못이 없는데 내란 잔당이 돼버리는 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돈으로 키울 수 없는 엘리트 군인들이거든요. 이 군인들을 우리 사회 밖으로 배척을 해버리면 우리 사회 그 엘리트 군인들을 키우는 시간만큼 우리 안보가 공백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럴 때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나서서 우리 군을 도닥여주고 기존에 있는 우리 군의 자산을 그대로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안보 현실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기존에 제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군인들을 다시 민주주의 사회로 흡수하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행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산마을로 갔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나쁜 의도를 갖고 갈라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복잡하게 얽혀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선 일단 필연적으로 문 대통령의 힘이 필요해요. 이 관점에서 보시면, 저 사진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가슴팍에서 태극기 마크에 햇빛이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저건 조작이 아니에요. 저게 합성이 아니었어요? 합성이 아니고 태극기 마크 있잖아요. 태극기 배지. 태극기 배지에 빛이 딱 반사됐는데 이게 찍혔어. 우리가 이제 마차님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자 책봉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님 만날 때마다 매번 그렇게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안정감과 어떤 그 마음의 좀 편안을 좀 주신 건 확실한 거죠. 어제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더라고요. 일설에는 이제 김정숙 여사의 서운함 이런 것들이 좀
그 김정은 여사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재명 화이팅 뭐 하시고 굉장히 에너지가 근데 확실히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두 분 다 염색을 안 하잖아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흘러가 버린 그런 느낌. 실제로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뭐 메시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민주당 통합과 포용 하자. 사실 뻔한 메시지거든요. 너무 뻔한 네. 메시지. 근데 이 만남은요, 제가 표현하기에 이런 거예요. 남녀관계랑 똑같아요. 남녀관계 사랑하다가 왜 특히 그런 경우 있잖아. 이제 결혼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3명 다. 근데 뭐냐면 둘이 사랑을 해.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그것도 확인하잖아. 사랑한다는 말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비슷한 관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라는 게. 근데 지금같이 비상한 시대에는 뻔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뻔한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소중한 시대가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게 누군가는 뭐 뻔한 말이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몇 명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갈라치기 하고 싶은 언론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했는데 어제 본 언론 헤드라인 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민주당과 이재명 통합 행보 잘 보여주고 있다. 아, 그런데 온갖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도 어떤 언론사에서는 친명과 비명 이런 식으로 언론을 헤드라인을 냈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이 통합 메시지를 가지고도 또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의 잠룡들 이 잠룡들 이 말을 빌려 가지고 마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막 이게 언론사들에서 조장을 하는데 갈등이 있으면 만나질 않지 이것들아. 갈등이 없으니까 만나지. 그 이야기 따로 이따가 2부에서 해보시고. 자, 어쨌건 명문정당 이름도 이뻐요. 명문정당.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국민의힘은 뭐 윤석열을 탄핵 한 해만에 막 서로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아, 그럼요.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